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핀드혼 농장 이야기. 이 책은 감히 이 법정 스님이 사랑했던 책들 50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황당한,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그리고 조금 신비스러운 영적인 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설명하거나 책을 인용함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전하는 저의 그 영적인 수준이랄까, 또 이해도가 제대로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 소개는 책의 주요 인용문들을 읽어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 생각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에게 해주듯이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핀드혼 농장 이야기는 그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지역 이름이고요. 핀드혼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농장이죠. 농장이 번성하고 발달된, 처음에 시작은 1963년에 피터라는 분, 오늘 이제 제가 처음 파트에 해당되는데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그 피터의 부인인 아일린, 그리고 가족은 아닌데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도로시, 그리고 뒤에 합류하게 되는 럭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각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 농장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인연을 맺게 돼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자가 차트별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가 이제 피터의 차트로 시작됩니다. 피터의 이야기죠.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피터의 이야기만 해볼까 합니다. 피터의 이야기만 해도 이 책의 전체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 핀드혼 공동체가 어떻게 굴러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피터는 1963년에 피터 자기 자신과 그리고 아내 아일린, 그리고 영적인 동료 도로시, 그리고 아들 셋이 있습니다. 아들 삼형제를 둔 피터의 아들이죠. 이 세 명이 이 피터는 그 호텔의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화로운 생활을 접고, 그 와이프 아일린이 다들 능력이 있습니다. 피터도 영적으로 이렇게 직감 능력이 뛰어났지만 아일린은 아일린의 그 안내자라고 하는 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책에서의 신 또는 정령 뭐 이런 이야기,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데 무엇이든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의 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인도의 신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인 아일린은 이 안내자의 음성을 육성으로 받듯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라는 이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농장을 시작하는 도로시라는 여성분은 데바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서는요, 정령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자연계의 정령, 특히 데바는 뭐 구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뭐 상추 데바, 상추에 있는 상추 정령, 그 다음에 뭐 무에 있는 무 정령, 장미에 있는 장미 정령, 이 각각의 이 생명체 안에 있는 데바라는 존재, 이 요정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요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책에서도. 이 각각의 데바, 요정과 통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이 시작은 이 피터의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피터의 글입니다. 자기 아내 아일린이 계시를 받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서 농장을 만들어라. 신과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 뭔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 지구와 너희들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피터와 그 도로시도 영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던지고 갑니다. 핀돈이란 곳은 아주 좀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그 북쪽 바람도 거세고 춥고 토지도 엉망인 해안가라서 자갈과 모래와 이 유기 성분이라고는 별로 없는 잡초도 잘 자라지 못하는 이 황망한 땅에 캐러밴 이제 그 차에 달고 다니는 캐러밴 있죠. 캠핑카 같은 거를 하나 끌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캠핑카 앞에 있는 텃밭 가꾸기 요만한 작은 정원 가꾸기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던지고 처음 한 4년 동안은 이 실업자 급여 실업 급여를 받고 지내다가 겨우 이제 지내고 또 1, 2년 지나서는 이제 생활 보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농장이 조금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우여곡절을 껐습니다. 근데 이 피터라는 분이 원예 전문가, 농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분은 호텔 지배인이었으니까요. 책을 보고 막 공부를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노아의 방주처럼 이 신이 나에게 준 사명을 잘 이룩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책도 보고 이제 봄이 와서 이제 자기 앞마당 조그만한 몇 평짜리 텃밭부터 가꾸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아일린이나 도로시는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영적인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긴가민가도 합니다. 의심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을 갖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신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뭘 나만 믿어라. 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리고 너의 그 최선을 다했을 때, 너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리고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계시를 자꾸 받습니다. 그리고 우연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길을 내야 될 때 시멘트가 필요하면 어느 시멘트 회사에서 그 좀 습해지면 시멘트가 못 쓰게 되잖아요. 토대가 일부만 이제 습기가 먹어도 딱딱해지고 경화가 시작돼서 못 쓰게 되는, 내가 필요할 때 그 쓰레기차가 와서 그 시멘트들을 버려서 자기가 쓰고도 남을 만한 시멘트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누구도 그 지역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는다는 식물을 심으라고 해서 계시를 받고 심어요. 그것도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잘 된다라든지, 거름할 게 없어서 망설이고 있으면 또 그런 인연이 기적같이 다가와서 그런 작은 기적과 기적의 연속들이 이 농장의 시작입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책 보고 공부했던 것들은 적용이 안 돼요. 책은 한국으로 치자면 농사 이제 따뜻한 남쪽에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는 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북쪽에 춥고 척박하고 바람 많이 부는 곳에서는 적용이 별로 안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 아일린과 그리고 각각의 식물 대바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도로시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서 협력해서 농장이 가꾸어지는데,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다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우리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도움, 인간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도 크다. 결과적으로 이제 피터라는 분은 농장의 실질적인 일꾼입니다. 관리자고,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되는, 그래도 그냥 씨는 심어야 되고 땅도 갈아야 되고 뭐 퇴비도 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인간이 이미 많은 살충제와 비료, 화학 비료 같은 것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토양에. 그래서 이 신과 이 식물계의 이 정령들도 어떤 시범적인 것들을, 이 실험 같은 거죠. 시범적인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피터와 이 가족들이, 농장 사람들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대성공을 이루죠. 주변에서 자랄 수 없는 식물들, 자랄 수 없는 나무들, 과일 나무들까지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뭐 한 2kg짜리 양배추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7, 8kg의 양배추가 수확이 되는 등, 여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 17kg짜리 양배추라는 건 도대체 얼마나 만한 크기일까? 근데 이 농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게 불과 1, 2년 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기 힘든 일이니까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 금세기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서 해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단시간에 해내는 이 농장, 그것도 별것 아닌 사람들이 해내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순식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토양 전문가가 와서 흙을 딱 만져보고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하고 들고 간 샘플에서는 부족한 영양소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각 전문가들이 와서 아무리 봐도 있을 수 없는, 그리고 평균치, 각각의 식물이나 꽃들이나 이런 것들이 평균치를 넘어서는, 아까 그 양배추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점점점 이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이 이제 그 성인들로 치면 세 사람이잖아요. 피터와 피터 부인인 아이린, 그리고 이제 도로시, 이 세 명에서 시작된 일이, 그 다음에 이제 록이라는 부분이, 이분은 이제 물리학, 수학, 뭐 화학, 생물학 이런 좀 학자이기도 하며, 또 영적으로, 영국의 영적으로 관심이 큰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또 다른 그 판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제 대장신격입니다. 대장정령격에 해당하는 이 판이라는 존재와 또 대화가 통하는 분이셨기도 했어요. 이분과 이 핀드혼 공동체, 이 세 분의 인연이 시작되면서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7, 8년 뒤쯤인가요? 한참 뒤에 데이비드라는 미국에서 건너온 또 영적인 데 관심이 많고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또 이 사람은 글을 쓰거나 강연하는데 뛰어난 또 재능이 있었죠. 이 사람까지 합류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수백 명의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고, 언론 매체라든지 뭐 이런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출연하게 돼서, 그리고 책도 이렇게 발행되고 하게 됩니다. 피터라는 분은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능력은 없는 분이거든요. 가장 이 핵심 멤버 중에서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감은 뛰어납니다. 영적인 직감은 뛰어난데, 쉽게 얘기하면 이 대화는 안 되는, 그 영적인 존재들과 직접 대화는 아이린이나 다른 분들이 하고, 이 실질적인 일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이제 피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책에 가장 먼저 피터가 쓴 이야기가 가장 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아일린이나 도로시가 쓴 글,
록이나 데이비드가 쓴 글을 보면 더 황망하고 이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이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지금 핀도온 공동체는 지금도 있거든요.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찾으실 수 있고요. 그 정신을 이어받고 해서 우리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왔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지금 제가 본 책은 예전에 만든 책의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그 많은 또 이런 공동체들이 생기죠. 영적인, 그냥 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변상 공동체라든지 이런 공동체도 있지만 상당히 영적인 부분에 신과 또는 정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통화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체. 시작은 그냥 농장이었습니다. 식물과 보여주는 거죠. 사람에게 이게 가능하다는. 시작은 식물, 과일 같은 것들을 재배하고 키우는 꽃들, 농장으로 시작됐지만 농장의 성장이었다면 갈수록 이 인간의 영혼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이런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가진 그 유기농법 또는 원예농법 또는 뭐 흙을 비옥하게 만들기, 이런 일반 상식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사물에, 여기서는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흙이라든지 우리가 무기물로 생각하는 지구 전체라든지 흙 또는 뭐 바람, 이런 우리가 생명이 없다라는 것에도 생명력과 정신, 어떤 영혼, 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꽃과 나무와 풀들, 그리고 텃밭 가꾸기, 그 정원 가꾸기,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일 자체도 그렇고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저도 막연히 이런 이제 저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처럼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만, 막연한, 흔히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친근하고, 그 다음에 이 나름대로의 교감을, 언어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피터쯤은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직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다음 꽃을 보면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꽃 가지치기를 해준다든지 나무 가지치기나 어떤 나무는 잘라내고 할 때도 그냥 미안함이 들거나 또는 얘기를 하거나 이런 감성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던 저마저도 황당하게 들리고, 과연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책을 읽기도 전에, 몇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뭐 이런 책들, 말도 안 되는 이런 책이 있어? 또는 뭐 이런 무슨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단체가 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종교, 어떤 신적인 존재 이런 걸 떠나서 한번 믿져야 본전이죠. 한번 이런 세상도 있구나. 마치 소설처럼 생각하고라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나마 가장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을 대표하는 이 피터가 쓴 이 핀드혼 이야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일린이나 도로시, 록이나 데이비드가 쓴 이 핀드혼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완전 이 SF고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판타지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안 읽어보는 것과 그렇게다 우리 영화 보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소설을 읽고 나서도 느끼는 게 있듯이 판타지다 아예 생각하고 읽어도 뭔가 남는 것이 있거나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서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더 크게 발전되고 그리고 인류와 지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